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제가 남편과 처음 만나서 연애를 할 때만 해도 남편은 제게 그랬어요. 나한테 오직 순욱이 당신밖에 없어. 내 남은 평생을 너를 위해서 살게. 나와 결혼해줘. 겨우 만난 지 3주 만에 제게 프로포즈를 하면서 줄기차게 쫓아다녔어요. 내 외모에 반해서 좀 그러다 말겠지 싶었는데 6개월을 하루도 쉬지 않고 저를 만나러 왔어요. 결혼해준다고 허락을 할 때까지 난 불안해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질 않아. 제발 부탁이니까 나와 결혼해줘. 내가 뭐든지 다 하란 대로 할 테니까 사람 하나 살린다 셈치고 나와 결혼해줘. 처음에는 겨우 제 나이 25살의 나이에 결혼은 무슨 결혼이냐며 코웃음을 쳐댔지만 남편은 그때 저에게 진지하게 결혼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왔어요. 대학을 이제 갓 졸업해서 취업 준비를 하는 중이었는데 결혼이라니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결국에 남편은 남들 보기에도 그럴싸해 보이는 은행에 취업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만 해도 외모적으로는 꽤 괜찮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저를 다른 사람한테 뺏길까 두려워서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했었어요. 사실 그런 그가 싫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속담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냐던 말처럼 남편의 지속적인 구애 앞에 제가 그만 넘어가 버렸어요. 세상에 있는 여자 중에 나 이외에는 아무도 눈에 뵈지 않는다며 좋아 죽고 못 사는데 마음이 안 흔들렸겠어요. 그런 변치 않는 남편의 마음을 저는 믿었습니다. 저의 친정 부모님에게도 어찌나 잘하던지 말하면 입만 아플 지경이었어요. 그랬던 남편이 저와 결혼을 하자마자 약간 시들해졌어요. 그래도 말이 쉽지 어떻게 연애 때처럼 맨날 활활 타오르겠나요. 그러다간 자칫 둘 다 불타서 없어지겠죠. 처음 4년 동안은 참 행복했습니다. 첫 아들도 낳아서 시부모님의 사랑도 받고 남편도 가정적이라 좋았어요. 남편이 아들 하나만 잘 키워도 큰일을 하는 거라며 제가 직장 생활을 그만두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출근한 남편이 일찍 들어와서 하는 말이 회사에 사표를 냈다고 했습니다. 내가 말했던 내 후배 있지? 박병삼이라고. 세상에 그 자식이 우리 부장님을 어떻게 삶아 먹었는지 선배인 나를 제치고 승진했지 뭐냐. 내가 자존심 상해서 후배 밑에서 일해야 되겠냐. 이건 나보고 나가란 소리야. 아이, 쪽팔리고 자존심 상해서. 아침만 해도 즐겁게 출근했던 남편이 사내 게시판에 승진자 명단이 뜨자마자 열받아서 사표를 쓰고 나왔다고 했어요. 좀 난감했어요.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쉽게 사표를 쓰고 나와? 걱정 마. 너랑 내 아들 굶어 죽기는 안 할 테니까. 그래. 요즘 세상에 굶어 죽기 하겠니? 하지만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퇴사를 했어야지. 너무 갑작스럽잖아. 네가 내 마음을 알면 나를 이해할 거다. 아무리 그래도 내게 선배님 하며 인사도 깍듯이 잘하는 후배가 나를 제치고 올라갔는데 내가 어떻게 회사를 나다니겠냐? 죽었다 깨어난다고 해도 난 그 꼴 보고 못 산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싶으면서도 왠지 무책임해 보였어요. 조용히 남편의 회사 총무과로 물어보니 이미 사표 수리가 되었다고 하는데 당장에 어린 아들도 있는데 생활비가 걱정이 되었어요. 남편은 석 달째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밤에 퇴근한 친구들을 돌아가며 만나러 나갔다가 새벽녘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다시 할 일을 잘 찾아서 돈을 벌어오겠거니 믿었는데 남편 혼자서 쓰는 카드값만 늘어갔어요. 얼마 남지 않은 잔고만 속절없이 줄어드는데 남편은 아는지 모르는지 대화라도 할라치면 무조건 그랬어요. 걱정 말라니까 내가 너 안 굶겨 라고 하는데 뚜렷이 뭘 할지 몰라서 당황해하는 남편을 더 다그칠 수도 없더라고요. 남편이 퇴사를 한 것을 알게 되신 시어머니가 저만 닥달했어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이럴 때일수록 더 잘 챙겨줘야 하는 거야. 집에서 논다고 머리꼴치 아픈 애에게 네 아들을 맡기건 하지 말고 집안일 하라고 행여나 시켜먹지도 마라. 알았냐? 참,
내가 도사야, 부처야. 놀고 자빠졌으면 애라도 돌보고 집안일은 당연한 거지. 시어머니는 제가 행여나 남편에게 싫은 소리를 한다거나 기죽일까봐 남편보다 저에 대한 걱정이 앞섰어요. 그때도 시어머니는 생활비가 끊겨서 마음고생을 하는 저를 두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면서 그저 아들 생각뿐이었어요. 에고, 저 자식 먹여 살리는 것이 보통 일이냐? 밥맛도 잃었는지 살이 쭉 빠졌네. 그 말씀에 저도 모르게 하하 웃으면서 그랬어요. 어머니, 살이 뭐가 빠져요? 더 쪘어요. 모르시겠어요? 맨날 밥 마실 나가서 술 마시고 잠만 퍼자니까요. 너는 그 입주댕이가 방정이야. 행여라도 내 아들 스트레스 주지 마라. 알았냐? 스트레스? 어머니 아들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 받네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시어머니께 그랬어요. 어머니, 안 되겠어요. 제가 나가서 일해야겠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좋아 죽더라고요. 그래, 그래라. 어머니가 찬영이 좀 돌봐주세요. 그러다 뿐이냐? 걱정하지 마라. 그때부터 저는 시어머니께 아들을 맡기고 동대문 시장 휘젓고 다녔어요. 처음엔 장사에 간부떡 잡느라 동대문 시장 안에서 알바부터 시작했어요. 옷장사를 한번 해볼까 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점심 장사로 국밥이 잘 팔리는 것을 보고 이거다 싶어서 무조건 국밥집에 가서 일했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어린 나이에 그러기도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거든요. 대책 없는 남편만 믿고 있을 수가 있어야죠. 나와서 돈을 벌러 다녀야 얼굴 안 보니까 싸움 같은 것도 할 새도 없고 제 숨통도 트였으니까요. 한참 전쟁을 치르듯이 치열하게 사는 나를 본 남편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미안해. 당신을 고생시켜서 내가 회계사 공부를 해야겠어. 아무래도 전문직이어야 평생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내 뒷바라지 좀 해줘.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꼭 합격할게. 저는 그러라고 했어요. 어쩌겠어요? 1년 가까이를 아무것도 안 하고 무의도식으로 있었는데 그래도 전문 자격사가 되겠다는데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왜 그러라고 했는지 후회했어요. 무슨 놈의 공부를 고시공부도 아닌데 10년 넘게 했는지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 돌대가리는 처음 봤어요. 그 머리로 어떻게 은행에 취직은 했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어요. 그래도 창피한 줄도 모르고 공부한답시고 폼은 잔뜩 재고 다녔는데 누가 보면 공부가 취미이고 여가 생활인 줄 알겠더라고요.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벌어다 주는 사람 따로 있고 세월아 너는 가고 있냐고 하면서 늘어지게 탱자 공부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제가 혼자서 열내며 일해주는 고마움도 한두 해가 지날수록 퇴색해버렸고 시어머니도 아들 키워주는 생색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벌어야 먹고 살 수가 있었으니 남편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회계사 자격증을 따서 나도 다른 여자들처럼 남편이 벌어다 준 돈맛 좀 보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국밥 장사를 위해서 따로 가게를 차려서 하게 되었고 꽤나 큰 돈은 아니어도 제법 자리는 잘 잡았어요. 그러느라 저의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갔습니다. 어느새 펑퍼지만 동네 아줌마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동안 좋은 것 안 먹고 안 입고 얼굴에 좋은 화장품도 하나 써보지를 못했어요. 본 것보다도 아끼는 것도 저에게는 중요했으니까요. 그에 반면 남편은 얼마나 편안하게 공부를 잘 했었는지 피부도 탱글탱글하고 저보다 더 많은 스킨케어 화장품으로 제 화장대를 메꿨어요. 왜 안 그러겠어요? 공부하느라 고생한다며 시도 때도 없이 챙겨 먹이기 바쁜 시어머니가 계셨으니 참 팔자 한번 기가 막히게 타고났더라고요. 돌덩이 제 머리로도 10년 넘게 공부를 했으면 합격을 하고도 남았겠네요. 공부를 폼으로 하나 독서실에 월권도 끊어주고 학원도 내내 보내줬건만 하고 다니는 것은 기생오라비 같았어요. 그러니 제가 제 팔자 타령을 하면서 남편의 그 긴 공부 뒷바라지를 포기할까 하려던 차에 남편이 합격의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라 생각했지만 감격해 맞지 않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자니 속이 니글거렸습니다. 그 늦은 나이에 합격한 것이
무엇이 그리도 자랑스러운지 여기저기에다 소문을 내고 다녔어요. 창피함은 제 몫일까요? 아들이 그런 남편을 보고 배울까 걱정부터 앞섰네요. 드디어 남편의 사무실이 문을 여는 날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뒷바라지를 한 저는 나 몰라라 하시면서 아들 공치 사느라 정신이 없으셨어요. 아이고, 말도 마. 얘가 아들을 키우느라 공부가 늦어버렸지. 그렇지 않았으면 진작에 합격했을 텐데 말이여. 참 고생 많았어. 창피한 줄은 아나? 거짓말도 잘했어요. 제 아들은 나와 시어머니가 키웠는데 무슨 소리? 그때 그동안 통 연락도 못하고 지냈던 남편의 동창들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 줬어요. 야, 임마. 이제 너도 잘 풀리려나 보다. 자기 사업이 최고지. 축하해. 라고 하며 남편에게 축하를 해주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동안 역변해버린 나를 알아보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손님 대접을 한답시고 남편 곁에 오니까 갑자기 남편이 제게 그랬어요. 아줌마, 얼른 저리로 가서 생맥주랑 고기 좀 더 가져와요. 뭐? 아줌마? 이게 돌았나? 어따 대고 갑자기 아줌마래? 제가 한마디 하려고 하자 남편이 눈짓으로 그러더라고요. 야, 내 친구들 앞에서 쪽팔리니까 얼른 저쪽으로 가라. 눈치껏 잘 피해 다녀라. 순간 열이 가득 올라왔어요. 이 새끼가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쯤 남편의 친구 일행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재수 씨는 어디 있냐? 진짜 오래간만인데 인사 좀 하자. 아, 지금 여기 없어. 뭐? 걔 없이 낼 재수 씨가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말이다. 내가 공부를 좀 오래 했잖냐. 그래서 나 싫다고 해서 말이다. 거의 이혼 직전이야. 뭐? 진짜? 야, 그래도 잘해봐라. 듣자 하니까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다 막혔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이혼? 펑퍼짐해진 제가 창피했던 모양이었어요. 완전히 충격을 받은 저는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정말로 거울 속에 비치는 낯선 제 모습에 절망감을 느꼈어요. 제가 그동안 거울과 담쌓고 살았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선뜻 아니라고 나설 자신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개업식 현장을 빠져나왔어요. 제가 참 바보 같아서 서럽기만 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다 뒤집어 엎어버릴까도 생각했는데 차마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한참을 혼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남편의 친구들이 다 돌아간 뒤에야 남편 사무실로 가서 친척분들과 술 한잔을 하시면서 얘기를 나누시는 시부모님을 봤어요. 그 친척분이 저를 향해서 그러셨어요. 아이고, 뭔 복이여? 며느리가 아니었으면 이런 날도 있었겠어.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러시네요. 그게 뭔 소리예요? 우리 아들이 고생을 했지 며느리가 무슨 고생을 해요? 우리 아들을 만났으니까 이런 날도 있지. 제가 어디 가서 이런 남편을 만나겠어요? 생긴 것을 봐요. 우리 아들과 비교나 돼요? 무심코 들었던 제가 열받아서 그랬어요. 어머니, 제가 생긴 것이 어때서 그러세요? 어머니를 닮아서 어머니 아들이 곰보딱지같이 생겼으면 살아준 것만 더 고마워해야죠. 그리고 이게 다 누구 덕인데요? 제가 그동안 벌어먹여서 그 돈으로 공부해서 합격한 거잖아요. 머리는 누구를 닮았는지 남들은 수년만 공부해도 합격하는 것을 10년 넘게 했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입을 쩍 벌리고도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열이 받을 대로 받은 저를 등을 토닥거리며 그 자리에 있던 친척분들이 위로해 주었어요. 그동안 보는 눈이 있는데 그런 거 모르겠나요? 그때 아까만 해도 함께 있어줬던 제 절친이 동영상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네 남편 미친 새끼다 라고 하면서 동영상을 보내왔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의 친구들과 밖에 따로 나가서 술을 마셨는데 제 절친도 데리고 갔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술김에 제 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했다네요. 미친 거 아니에요? 정신이 핵가득하지 않고서야 아무리 술에 취했기로서니 그럴 수가 있냐고요. 고주망태가 되어서 들어온 남편을 제가 욕실에 넣어놓고
얼음을 한 바가지 퍼다가 퍼부었어요. 그랬더니 술이 잠시 깨었는지 난리더라고요. 이게 뭐한 짓이야?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시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아버님, 이 자식 내다 버릴 테니까 그동안 제가 먹여 살니까 잘 쳐서 주셔야겠어요. 라고 하며 얼음물에 다 젖어서 쥐새끼 꼴인 남편을 끌었다가 집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 소란을 다 지켜보던 아들이 보다 못해서 엄동소란을 얼어 죽을까봐 시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어서 오라고 난리쳤나 보더라고요. 그 전에 아들에게 동영상을 보여주며 남편과 이혼을 할 것임을 미리 말해줬어요. 제 아들도 남편이 동영상을 보더니 남편을 사람으로 안 봤어요. 그리고 저는 당장에 남편의 사무실로 가서 야구 방망이로 다 깨부셨습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렸어요. 남편이 그제서야 달려와서 그랬어요. 난 기억도 안 나. 술김이라 그런 거지. 저의 대답은 딱 하나였어요. 그동안 너한테 퍼들어갔던 내 돈 다 토해내고 꺼져. 천벌을 받지 않으면 내 이 두 손에 장을 지시겠다. 그렇게 해서 남편과 저는 이혼을 했어요. 남편은 몸만 딸랑 나갔고 벌어서 매달 양육비와 생활비를 보내주기로 약정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저에게 투자하기로 맘먹었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제 자존심을 회복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 수개월이 겨우 지났을 뿐인데 시어머니한테서 급박한 전화를 받았어요. 난데 말이다. 술이 웬 수다. 술 처먹고 동네 큰 개들을 건드리다가 물어뜯겨서 인사불성이다. 네가 한번 와서 봐주면 안 되겠냐? 지금 사지마비가 와서 언제쯤 돌아올지 알 수가 없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천벌을 받았네요. 라고 하고 끊어버렸어요. 하지만 전 남편과의 사이에는 아직 사춘기인 아들이 있었으니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데리고 전 남편의 병원을 찾아갔어요. 어깨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었고 말도 할 수가 있었지만 그 외에는 다 마비가 와서 꼼짝달싹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왜 시어머니가 이혼한 전 며느리에게 불쌍한 척 전화를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시부모님이 그 많은 병원비와 간병을 도맡아느라고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병실에 꼼짝없이 누워만 있어야 하는 탓에 산 송장같이 변해버린 남편에 비해 저는 혹독한 다이어트와 피부과 시술로 인해서 몰라보게 달라졌어요. 그런 나를 본 전 남편이 애처롭게 애원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천벌을 받았나 봐. 그러니까 내 곁에 있어줘. 부탁이야. 그러는 남편을 보며 훌쩍거리며 시어머니도 거들었어요. 그동안 네가 없으니까 얼마나 네가 우리들한테 큰 자리였는지 알게 되었다. 다 네 덕분으로 살았는데 정말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제가 왜요? 이혼을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네. 아드님 간병 잘하세요. 라고 하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와버렸어요. 하나도 안 불쌍하더라고요.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저런 인간과 이혼도 하지 않고 살았으면 저 사지마비든 산송장 같은 인간을 떠맡아야 할 뻔했으니 말입니다. 저는 혼자서 멋지게 잘 살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